어제 제가 영상 2편 올렸잖아요. 자영점에 한 편 더 올렸는데 그 영상 내용에 제가 잘못 좀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잘못됐다고, 내용이 잘못됐다고 수정 차원에서 제가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밤늦게까지 실력 내용을 이제 검토하다가 잠도 늦게 잤는데요. 거의 오후 다 돼가 일어나가지고 아침 겸 점심 바로 먹고 빠르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태조실록 내용이잖아요. 참지정사 안우 등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서울을 탈환하다, 이런 내용에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서울을 탈환하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민한 11년 1362년 이민 정월에 참지정사 안우 등 구원수가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나와서 서울을 수박하고 적의 개수, 사유, 관선생 등을 목베이다.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 이제 구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숫자 9를 실력에 이제 잘못 표현한 게 아닌가. 이게 주원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주원수가 아니고 이제 구원수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원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제가 앞전에 영상에는 여기에 구원수라고 이래 되는데 이 구자가 이게 제가 이제 주자해야 된다. 이거 조작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주가 아니고 이제 구자가 맞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수가 맞다. 그런 설명이 되죠. 이렇게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내용을 알려드려야 이제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공민한 11년쯤에 이게 이제 1362년 이민년이 됩니다. 그때 이제 참지정사라는 분이 안우 등 여기서 구원수라고 하니까 대장 9명을 이제 같이 거느리고 군사 이제 20만 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유하고 간선생을 모집하고 이제 서울을 탈환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원문에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성이면 경성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로 이제 번역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원문 내용을 보면 참지정사 여기 되니까 이 참지정사는 고려시대에 이제 뱃설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우는 이제 사람 이름이 되죠. 여기 이제 등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나와버리니까 여러 사람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안우 등 구원을 솔병이라는 요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평안을 안 도루, 그러니까 요거는 뭐 사람 이름이니까 안우라는 뭐 장수가 되겠죠. 그리고 가진활동, 뭐 가지런하다, 그리고 뭐 계단, 구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분류 이제 무리를 의미하잖아요. 여기 뜯어 보면 이제 무리 이제 설명을 하니까 보통 이제 등 그러면 기타 등등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 1인 외에 여러 사람을 이제 호칭할 때 이제 등이란 말을 붙이니까,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아홉구, 그 9명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안후에 구인의 으뜸 장수를 거느리고 이제 군사를 데리고 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홉구가 이제 맞다. 제가 이제 앞전에 이게 주원수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다시 정정합니다. 그 안후에 9명의 그 원수 장수를 이제 데리고 병사 이제 20만 군과 같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루 관선생을 목을 베고, 그리고 계속 보면은 경성을 이제 함락을 해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적을 목을 벤 것이 대개 10여만이나 되었다 이런 설명이 되니까 20만 병력을 이제 고려 쪽에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거의 10만 명을 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숫자가 됩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10만 명이 이 들판에 이렇게 널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겠습니까?
자, 이때 태조 후 시야에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동대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성에 올랐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태조 이성에게가 친병 2,000명을 거느갔다 하니까 뭐 다른 그 위키 내용에 그 설명 내용에 보면 2,000명의 기마병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000명이 다 일반 병사는 아니고 그냥 기마병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제 전투를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여기에 서울 경성을 이제 함락을 할 때 동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문. 이 동문의 이게 위치가 참 중요한데요. 고려시대에 이제 그 수도를 보면 여기 한반도를 보면 여기 개경이라고 하니까 뭐 현재 뭐 이쪽 정도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경이 저도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위치적으로 보면 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문이나 북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앞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위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뭐 이성계가 뭐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성계가 이제 출발했는 지점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대체로 이제 이렇게 북문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렇게 북문 아니면은 뭐 서문 뭐 이쪽으로 이제 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제 싶은데 하여튼 저쪽은 아니라도 이 북쪽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개성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산이 있으니까 예상하면 북쪽으로 이제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근데 이 개성이 이게 아니고 이게 평양이라고 여기를 이제 함락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뭐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평양도 여기 보면 이렇게 동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북문 쪽으로 이게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물론 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성계가 처음 출발했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이제 달려 있다 그런 의미죠. 뭐 이성계가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산을 타고 이렇게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 아니고 이쪽이나 뭐 이런 데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북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뭐 평양의 이제 구도 자체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강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강을 건너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성계가 만약에 남쪽에 있었다면은 글쎄요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면은 뭐 이렇게 또 남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평양에서 전투했냐 뭐 개경에서 전투했냐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우다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경에 여기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홍건적 난 집단인이 여기에서 전쟁을 했고 고려 병사들도 여기서 이제 전쟁을 했다면 여기서는 동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고려가 이제 여기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성계가 뭐 이쪽이나 뭐 이쪽이나 뭐 여기 어디 있었겠죠. 그리고 홍건적 우두머리들이 뭐 압록강을 와가지고 거기서 서신을 붙였다 그러니까 뭐 압록강 그러면 우리 보통 여기 아닙니까? 현재 압록강이 여기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보면 압록강 위치도 뭐 여러 군데로 이제 비정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압록강, 그리고 여기도 압록강, 저는 또 여기도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북경이라는 성이 이제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서신을 보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럼 이성계는 이쪽 부분에 여기 어딘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입장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홍문정 난을 진압하게 이제 병력을 이끌고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경 자금성의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바로 서문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 자금성은 제가 고려 이제 서경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성을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 그 모양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뭐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병력을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서쪽문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북경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태조 휘하에 친병 2,000명을 거니고 동대문으로 들어간다. 제가 앞전에 잘못 설명했네요. 제가 서쪽이라 이야기했나요? 서쪽이 아니고 여기 동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에서 이제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쪽이고 여기 자금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죠.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데도 조금 혼동 좀 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맞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안우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안우를 이거 확인을 하니까 여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안우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생년은 이제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의 무관인데 본관은 탐진이래요. 이게 탐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 제주도 그러면 탐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탐나의 그 한자와 똑같습니다. 이게 탐진이라는 게. 그 자는 발도인데 이는 몽골어 바토르의 한문 음차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안우라는 이분은 고려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말을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몽골식도 이름을 가졌대요. 몽골어 바토르의 한문이 그게 이제 안우다 이렇게 되는 거가 됩니다. 그럼 이분의 실제 이름은 몽골식 바토르 이름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토리라는 이름을 우리식으로 이제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누라 적는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름은 바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려인이 어떻게 그 또 몽골식 이름을 이제 가질것입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태조 이성계다 보면 몽골식 이름이 있죠. 제가 태조 이성계를 검색을 하는데 태조 이성계에 또 여기 몽골식도 이름이 있어요. 몽골식 이름이 울스부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반도 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몽골식 이름을 다 갖고 있나요? 참 희한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중원은 그 어느 나라가 이제 다스렸습니까? 원나라가 다스렸잖아요. 그럼 원나라 이름이 대부분 이제 몽골식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옛날에 원나라하고 같이 대륙을 다스렸다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안우라는 사람하고 태조 이성계가 몽골식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반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한반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몽골식 이름을 가질 수가 있겠나요? 그러면 차후에 그러면은 이 몽골식 이름을 새로 이제 개명했을까요? 참 희한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탐진현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탐진현이 강진군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서남부에 있는 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몽골식 이렇게 바토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탐진이라는 게 이게 한반도 여기일까요, 과연? 공민왕 원년 1352년 10월 10일에 군부 판서로 임명되었는데 이듬해 5월 19일에 응양군 상호로서 밀직사 이타 서천모가와 함께 원황후의 탄해를 축하하는 사실으로 원래 파견되었는데 공민왕 3년 1354년에 전립판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13일에 원의 요청에 따라 염제신, 김용, 정세윤, 최영, 이방신들과 함께 원에서 장사성을 일으킨 농민 반란을 진압할 원군의 지휘관으로 발탁되었고 21일에 다른 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오송군에 봉해졌다.
공민왕 5년 1356년 5월 7일에 돌아와 원에서 공민왕에게 보내는 옷과 술 등의 하사품을 바쳤고 7월에 지춘 밀원사 11월 3일에 지문 하상사가 되었다. 자, 여기 보면 이분이 안우라는 이분이 여기 원나라에서 이제 관직을 다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고려하고 원나라하고 같은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원나라 따로 있고 고려가 따로 있어가 원이 뭐 고려를 뭐 정복을 해가지고 그래가 이렇게 뭐 고려의 그 관리들이 뭐 원에서 이렇게 뭐 관직을 맡고 했다 이제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고려 땅인데 원나라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원하고 고려가 다시 똑같이 이제 다스리는 경우가 되죠. 네,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이제 보여주기는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제 쭉 아래쪽에 보면 이게 공민왕 8년 135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건적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공민왕 8년 1359년 6월 기철이 재건된 뒤 공을 논할 때 1등이었다. 그런데 곧 모거경 등이 그늘인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와 의주, 정주, 인주 등지가 함락되었고 예전 안후의 부관이었던 도지휘사 김원봉이 인주에서 죽었다. 11월 30일에 서부면 원수로 이제 임명된 경천의 부를 맡아 인주를 공격해 달아나는 홍건적을 직접자 30여 명을 죽였다. 12월에 철주에서 이방실 장군 이음, 이인우 등과 함께 홍건적을 격퇴하는 공을 세웠다. 고려사 열전에는 이때 안우가 70여 기를 거느리고 전장으로 가다가 산에 올라 말을 쉬게 하는데 제게 수장 모기양의 병사가 들이닥치자 장사들이 모두 놀라 얼굴빛을 잃은 가운데 안우는 태연하게 담소하며 몸을 돌려 손을 씻고 양치질까지 하고서 조용히 말을 타고 군사를 거느려 싸웠고 전승 소식을 들은 고민왕이 사신을 시켜 안우에게 금대를 내렸다고 한다. 12월 16일에 다시 철조로 쳐들어온 홍건적을 청강에서 또 한 번 맞아 쳐부수지만 그 다음 전투에서 패하여 정주로 물러났고 얼마 뒤 홍건적에 의해 서경이 함락되었다. 자, 여기에 보면 홍건적 의회가 서경에 이렇게 함락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서경이 항상 의지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뒤돌아보면 제가 이 북경이 이 서경이라고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함락이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경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앞전에 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여기 압록강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압록강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나요? 자 여기에 나오네요. 모교경 등이 그늘이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와 의주, 정주, 인주 등지가 함락되었고 예전 안우의 부관이었던 도지위사 김원봉 또 인주에서 죽었다 이런 설명이 나는데 여기 압록강이 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압록강을 건너왔다고 하니까 건너오면 여기 이제 의주가 있고 뭐 정주가 있고 인주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여기 보면 의주라는 이 지명이 나오잖아요. 의주 그러면 보통 우리 한반도 이야기 하잖아요. 고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천사비 02년도 혼일 강리역 때 복원지도를 한번 볼게요. 의주 그러면 이 한반도 쪽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의주가 있죠. 여기 의주 여기 돼 있고 여기 압록강이라고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내용으로 보면 여기 압록강이라고 이래 나와 있고 여기에 의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한반도 우리가 현재 그 압록강 꼭대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압록강이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의주라는 것도 대륙에도 보면 또 한 군데 또 의주가 있죠.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에 또 의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주가 요 하나 있는데 그럼 의주가 두 군데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의주하고 여기에 또 의주 요 두 군데 맞죠?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 편에 이번 압록강이라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압록강이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내용 봅시다. 이게 그 다음에는 정주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정주를 이 한자로 이제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유기백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나오죠. 이 지명을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번역해 보죠. 의지라고 검색해 징저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이게 형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난양 왕조 시대 오늘날의 강시 장족 자치구에 건국된 국가이고 당나라 무더가 운영하는 오늘날 스촨성에 건국된 국가의 형주이다. 그 형주는 오주와 왕조 시대 오늘날의 스촨성에 건국된 국가이다. 그 형주 서하는 서하 왕조 때 오늘날의 닝사회 족 자치구에 건국된 국가이다. 형주는 연하 시대 오늘날 내몽고 자치구에 건국된 국가이다. 쨍저우는 여기에 보면은 쨍저우라고도 하고 뭐 진왕조 때 설립된 국가로 이렇게 나온다. 요 내몽골 자치구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뭐 내몽골하고 여기 스촨성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촨성이 어딜까요? 스촨성이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대륙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서쪽 이쪽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인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인주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여도 나오죠.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번역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닌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스촨, 당나라 때 건국된 국가를 현재 스촨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임주는 당나라 오고독 시대에 건국된 국가로 현재 산시성이라고 하네요. 이 산시성이라고 합니다. 깐수성. 그 다음에 닌저우는 당나라 개원 시대에 건국된 국가로 현재 산시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옛 명칭은 당무덕인데 여기에 그럼 연화에 보면 산시성하고 스촨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촨성은 앞전에 여기에 뭐 이쪽 지점이 이제 스촨성이잖아요. 현재 이쪽 지점이 이제 스촨성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검색했는 거 한번 봅시다. 어디 갔나요? 여기인데 다시 또 원래 또 돌아왔네요. 자, 여기는 뭐 여기는 산시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시성은 또 어디일까요? 산시성이라고 하니까 뭐 현재 이쪽 나오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찬성은 현재 이쯤에 여기에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수찬성이 여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산시성 이쪽으로 가가 현재 배정이 이쪽으로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경로가 이동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의지가 보통 우리 한반도 여기에 의주 이게 압록강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의주를 말한다 그러면 그러면 의주가 여기 있다면 여기 근방에 여기 어디에 의주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면 홍건장난이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가 이렇게 고려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쪽 부분 여기서 어딘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명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이징에 여기 고려 땅에 여기에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요 경로로 따지면 주원장에 있던 중화인민공화국당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동쪽 편에 이 땅은 다 이게 이제 고려의 땅이었고, 중화인민국 땅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중화인민국 땅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대륙 이 동쪽하고 이 한반도 땅은 이거는 다 고려 땅이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홍건적 난의 이제 발상지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에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우리는 보통 여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정주가 여기 이게 그냥 정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한자로 말고. 그럼 여기는 어디인가요? 자,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지도로 보면은 정주가 여기라고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앞전에 의주 보이잖아요. 신의주 압록강에서 이렇게 해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인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한글로 번역 검색을 해볼게요. 인주가 안 나오네요. 그럼 인주시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인주시는 대한민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이다. 인주시라는 게 여기 안 나오네요. 대한민국 인주시. 인주시는 대한민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다. 그러니까 이게 의주, 정주, 인주 이거는 나오는데 인주가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한자로 검색했을 때는 인주가 어디였나요? 여기 산시성 이쯤에 여기가 인주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정주가 여기 이제 스산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이 한반도에 이렇게 홍건정 이제 무리가 여기에 이렇게 왔다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스탄서 여기서 홍건정 난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동북면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봐 여기 산시성을 거쳐 가지고 베이징에 이렇게 입성을 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 베이징을 이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신을 다시 또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계속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얼마 뒤에 홍군적에 의해 서경이 함락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나잖아요. 이 서경이 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뭐 고지도로 이렇게 보면 여기 베이징이 여기가 제가 이제 서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런 설명이 되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공민왕 9년 1360년에 1월 27일에 안주 군민 만호 부도 만호가 되었고 2월 2일에 함정으로 진군하여 홍건적과 전투를 치렀는데 처음에는 불리하였으나 홍건적과 한가하면서 동북면 천호 정신규가 병사 1천을 이끌고 도착하고 의주로 항했던 홍건적 일부도 중량장, 류당, 난장, 김경가, 천호 장군에 의해 격퇴되고 정주성에서 섬멸되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의주로 또 항했다 하니까 뭐 정주성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함정의 안호 등의 고려군의 홍군적 묵책을 포위 공격하여 적 2만급을 죽이고 가짜 원수, 침자, 황지선을 사로잡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주를 이제 기점으로 본다면 서경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홍건적 일부가 이제 또 이제 쳐들어왔다니 그런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방실 등과 침략일의 이방실 등과 함께 홍건적을 옛 선주까지 내쫓는 데 성공하고
살아서 압록강을 건너 달아나 홍건적은 300명 남짓이었다. 고려사 3월 25일 안우는 적의 장소를 생포한 공로로 추중절에 정당 공신의 호와 중서 평장 정사의 직책을 맡고 8월에 잠지 정사가 되었다. 현재 이 부분에 이제부터가 여기 이제 실록에 기록된 내용이 됩니다. 이게 공민한 11년 1362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후의 내용이 여기는 1361년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민한 10년, 여기는 10년이고 실록에는 여기는 11년이나 되니까 현재 1년 후에 이제 기록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민한 10년 1361년 홍건적은 다시 20만에 달하는 무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갔다. 여기 20만 나오죠, 여기. 그러면은 조선왕조실록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 홍건 무리를 격퇴시키다. 여기에 보면 주원서라고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여기 20만이라고 나오니까 요 기록이 바로 요 내용으로 보면 1361년에 벌어진 내용이 됩니다. 공민한 10년에 홍건적이 다시 20만에 달하는 무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왔다. 안우는 상원수가 되었고 여기 이제 원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홍건적 무리가 아니라 고려의 장수를 이제 원수라 이제 불렀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고려는 장수들을 원수로 이제 호칭을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방실 등과 함께 휘하 병사를 거느리고 계주, 연주, 박주 등의 주에서 홍건적을 공격하여 이겼다. 안일의 휘하, 조천주, 정리, 장신보, 이원규, 홍선, 정세 등이 거느리는 복이 400이 박주에서 100여 급을 베는 등 승리를 거두고 그는 지위의 안주에 이르렀으며 이 사실이 공민하게 고했다. 공민왕은 그 공로로 안으로 도원수로 삼고 관문 바깥의 일은 안우가 통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홍건적 반격으로 상장군 이응과 조천주가 죽고 전령책이 파견되어 안우, 김득배 등도 단기로 도망쳐왔다. 공민왕은 남쪽으로 몽진할 것을 결심한다. 이제 이때 이제 공민왕이 남쪽으로 몽진을 한대요. 그러니까 위쪽에 보면은 여기 서경이 이제 함락됐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민왕이 남쪽으로 이제 몽진을 하게 되면은 지도로 보면은 제가 서경이 여기에 이 북경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몽진을 한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몽진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와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까요? 당연히 이 주원장의 홍건적 무리가 이렇게 대륙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왔다면 이쪽 남쪽으로는 못 가겠죠. 그러면 이 한반도로 들어와가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공민왕은 남쪽으로 뭉진할 것을 결심했고 근신을 모아 개경에서 병사들을 모으게 했지만 모집에 응하는 자는 몇 되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서경에서 이제 개경까지 이제 이동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우 등은 신들이 이곳에 남아 적을 맡겼으니 왕께서는 가십시오라며 왕이가 남쪽으로 갈 것을 권장했는데 그러면은 이 개경이 서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은 왕에게 남쪽으로 갈 것을 권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는데 개경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경이 곧 서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은 서경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베이징 북경이 되겠습니다. 자, 왕에게 남쪽에 갈 것을 권했고 공민왕이 남쪽으로 떠나고 며칠 뒤에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하였다. 여기 개경을 함락했다 나오죠. 이듬해 공민왕 11년 1362년 나오죠. 이제 11년 1362년이면 이제 실록에 나오는 공민왕 11년 1362년 이 내용이 됩니다. 자, 이듬해 공민왕 11년 1362년 1월 17일 안우는 이방실, 황상, 한방신, 이여경, 김득배, 안우경, 이기수, 최영 등과 함께 20만 병사를 거느리고 여기 20만 나오죠.
병사를 거느리고 개경 동쪽 교회 천수사 앞에 진을 쳤고 총병관이 된 정세윤이 여러 장소들을 지휘하여 1월 18일 개경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자, 여기 보면 또 나오잖아요. 20만 병사를 거느리고 개경 동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경이 제가 이제 베이징 북경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성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동쪽에서 이제 진을 치고 여기 대기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홍은정 일당은 여기 성 안에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최영과 함께 20만 병사를 거느리고 개경 동쪽 계획 천수사의 앞에 진을 쳤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20만 병사라고 하니까 뭐 여기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군사 20만 명 거느리고 와서 서울을 수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이 어디겠습니까? 여기 서울. 서울이 여기 경성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여기 한반도 거기가 아니고 여기 지도로 보면 여기 이제 베이징 북경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우리는 보통 고려의 수도가 여기 개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려의 수도고 평양이 보통 이 서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압록강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개경을 함락하기 전에 압록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이 압록강하고 뭐 이 압록강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압록강, 이것은 아니라고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베이징 북경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 압록강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이 압록강이나 아니면 이쪽 아래쪽에 압록강이 여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려 왕께서는 이제 남쪽으로 이제 파천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했나, 아니면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나, 자, 그런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은 개경이 나오기 전에 여기 압록강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명으로 봤을 때는 뭐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의주라는 지명을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의주이고 여기가 압록강이라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서 이제 벌어진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여기서. 그러나 의주라는 지명도 여기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앞전에 제가 살펴봤지만 두 개의 더 지명이 있었잖아요. 뭐 그것으로 봤을 때는 홍건정난이 여기서 일어났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 이렇게 이제 베이징 북경까지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쪽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했다, 홍건정난이.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은 뭐 가짜 또 주원장이라는 또 그런 말도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가짜 주원장. 자, 여기 있네요. 한번 봅시다. 요거는 자, 위치가 어느 정도 되죠? 요거는 요 위쪽에 여기 있네요. 이게 고민한 9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1360년입니다. 앞전에는 1361년하고 1362년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360년의 이야기죠. 2년 앞에 이제 일어난 일이 됩니다. 자, 여기다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왕 9년 1월 27일 안주 군미 만호 부도호 도 만호가 되었다. 2월 2일에 함정으로 진군하여 홍건적과 전투를 치르는데 처음에는 불리하였으나 홍건적과 한가하면서 동분면 천호 정신규가 병사 1찬을 이끌고 도착하고 의주로 항했던 홍건적 일부도 중량장 유당 낭장 김경과 천호 장윤에 의해 격퇴되고 정주성에서 섬멸되었다. 함정에서 안후 등의 고려군은
홍건적의 목책을 포위 공격하고 적 2만을 겁을 죽이고 가짜 원수, 이게 가짜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가짜 원수로 치자, 가짜 원수 친자 황지선을 사로잡았다. 16일에는 이방실 등과 함께 홍건적 옛 선주까지 내쫓는데 성공하고 살아서 압록강을 건너 달아난 홍건적은 300명 남짓이었다. 고려사 3월 25일 안우는 적의 장수를 생포한 공로로 추정절의 정랑공신의 호와 중서 평장사의 직책을 받다. 8월에 잠지정사가 됐다. 이런 내용이 보는데 여기 이제 홍건적에 보면은 가짜 원수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게 1360년에 이제 나타난 그런 전쟁인데 하여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앞전에 여기 이제 구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원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려에 여기 안우 외에 9명의 이제 그 대장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고려 병력이 20만을 이제 거느리고 서울을 함락하고 사유 관설생 등을 모집했다. 이런 설명이 되는데 그건 이제 수정차원에서 올린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로 봤을 때 의지의 위치에 이제 배정에 따라 가지고 홍건적이 여기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이제 의주가 이게 현재로 확인할 수 있는 지명은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의주라고 나타나죠. 그러면은 홍건적이 여기에 이제 북경을 이제 함락했기 때문에 이 압록강의 위치도 이 북경이 나타나기 전에 이 앞에 있냐 아니면 이 뒤쪽에 있나 그것을 이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더 이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건적 난의 주원장이 여기서 발생을 했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나 이제 거기도 달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주라는 지명을 제가 이제 한자로 한번 또 검색을 해볼게요. 뭐 혹시 아닙니까? 뭐 또 다른데 이제 위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의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의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뭐 의주로가 나오네요. 이거는 다 한반도로 다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요거는 이제 한반도가 맞네요. 의지우군이 하니까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평안북도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압록강 이제 바로 아래쪽을 이제 의미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잠깐만 요거 말고 요 아래쪽에도 요 있네요. 요것도 의주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간자체 같아요. 글자가 바뀐 것 같은데 여기도 의주가 있네요. 요거는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위치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 보이시죠? 여기 의주로 또 다른 위치로 이제 비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나라 천덕 3년 351년에 이저우로 바꿨다. 행정소지지는 홍정현이라고 되어 있다. 요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의주에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앞전에 이제 고지도로 보면 그 위치가 됩니다. 자, 요거는 1594년 이제 엉반이 제작한 지도를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의주가 적혀 있죠. 여기 의주. 여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도 한반도 보면 요 의주라 또 적혀 있잖아요. 자, 여기 지도가 여기 보면 여기 뾰족 튀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뾰족 튀어 나온 데가 여기 우리 현재는 요동이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여기 위쪽 여기가 의지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기 관찰차로 되어 있네요. 자, 그걸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의지였다 그러니 여기가 의지였다. 그러면 압록강이 여기네요. 그러면 자, 또 한번 봅시다. 이 아래쪽에 요도 있는데 요건 또 뭐라고 되냐 봅시다. 자, 요도 의지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뭐라고 되냐 봅시다.
자, 고대 중국의 남조 이조인데 양당 진왕기에 설립됐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양나라, 당나라, 진나라 시대 때 이제 의주가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남조 양사년 523년에 회주로 나누어 설치하고 보신년 지금은 하남성 상상현 남쪽에 다스리며 이성현을 관할하여 첨부는 북제 7년 556년에 폐지됐다. 여기에 하남성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상성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상성현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상성현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허난성이라고 합니다. 신양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그럼 허난성이 여기 나오네요. 그럼 허난성을 또 검색을 해봐야 되죠. 허난성이라 하니까 여기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가 그 의주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앞전에 홍건적 무리가 이제 이동한 경로를 보면은 이제 다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저 의주가 여기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전에 한번 그 위치를 한번 봅시다. 안후에 보면은 쳐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정주, 인주, 의주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죠. 정주, 인주, 의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정주가 어디라고 했나요? 여기 스촨성 아닙니까? 스촨성, 인주, 의주, 허난성하고 인주, 여기 산시성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정주, 인주, 의주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죠. 정주, 의주, 인주 그러고 난 다음에 베이징으로 이렇게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은 홍건장난이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날 확률이 높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해가 베이징에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려 수도 서경 이렇게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럼 압록강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인가 아니면 여기인가 아니면 여기인가 아니면 이 아래쪽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정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지명이 계속 이동되고 바뀌기 때문에 지명으로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여기에 보면은 홍원장 나는 이렇게 주원장은 실록의 내용을 보면 이 죽었다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맥락을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건적의 20만 구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서북변병에 함부로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서북변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압록강이 도대체 어디였을까 이제 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